그러니까 절대로 주식에 정답을 내리지 마세요. 아까 제가 2870에서 2900 그러는 건 그냥 제가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다음 주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방송 출연해서 어떤 종목을 얘기할 때 그 종목이 막 이렇게 잘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안 될 거라고, 이렇게 힘이 좀 없네요. 그러면 이 종목이 힘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말이 바뀐다 그러죠. 저는 이제 말이 잘 안 바뀌는데 말이 바뀐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시청자 중에서. 그럼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분이 만약에 뭐 철수라면, 철수 씨는요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마인드 변화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철수 씨는 주식을 하기 위해서 마인드 변화가 정말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주식은요 그렇게 꽉 막힌 픽스된 사고로 갖고 있으면 절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 중국 소비관료주의 대표적인 건데요. 얘가 안 될 것 같다. 지금 계속 밑으로 타고 내려간다.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양봉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유평선위로 쫙 올라왔어요.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그러면 빨리 바꿔줘야 돼요. 이제부터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벌써 시장 수능을 안 하고 시장하고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주식 역사에서 시장에 수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이제 막 그 시청자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말을 잘 안 바꾸니까 그러니까 단타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분한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를 배워보면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얘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사요. 관리 안 됐어요. 그럼 팔아요. 손절하면 되잖아요. 다시 올라, 다시 사. 그럼 걸리면 많이 먹는데? 지금 무슨 생각 하면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손절을 겁내 무서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떤 손절을 무서워하는가 하면 큰 손절을 무서워해야지, 작은 손절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라인들에 대한 부분을 샀는데 내가 손절했다고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면 여기는 또 못 사요. 어차피 한 3번 도전해서 한 번만 성공하면 이만큼 먹을 수 있어요. 손절했던 거 이상을 먹을 수 있다고요. 그게 트레이드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트레이드는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이게 대세 상승장 같으면 이런 데 막 붙어도 돼요, 이런 데. 근데 대세 하락장 그러니까 지금처럼 베어마켓 랠리 같으면 이런 데 붙으면 안 돼요. 먹을 게 없어요. 오래 못 가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손절에 대한 무서움만 안 갖고 있으면 돼요. 제가 이거를 제가 안 하려고, 정말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추세 매매, 상승 매매 하는 것들을 싫고 매집을 해서 수익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꽂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주봉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게 올라가서 안 깨질 때 요 밑에서 사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와우넷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 이제 자기 주식 매매를 못해요. 금지시켜놨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장난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차피 저는 예전부터 매매를 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매매를 할 때 제 꿈이 뭐냐면 뭐 이런 매매도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제 꿈은 옛날부터 했죠. 노트북 한 대를 들고 이 캠핑카 몰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음, 이겁니다. 제가 은퇴를 하면 꼭 이걸 할 거예요. 와우넷 은퇴를 하고 한국경제TV 은퇴를 하게 되면 이걸 꼭 할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매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해서 이걸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언제 갈지 몰라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매집을 하는 국면에서는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시세 왜곡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올라갈 땐 거래가 터지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이게 이 매집하는 건 나중에 얘기 드리고, 그거는 뭐 차차 얘기 드리고. 잘 보세요. 아무리 퍼스픽 중국 관련 쪽 얘기했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이걸 한번 보세요. 얘가 삥 올랐잖아요.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얘가 삥 올랐잖아요, 지금 주봉 위에. 올랐죠? 근데 주봉 위에 올랐는데, 일봉상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쭉 올랐다가 내가 요 라인에서 관리를 쭉 했는데, 일봉상 계속 무너져요. 그럼 팔아야죠. 그럼 파는데 손절 범위를 보면 한 5% 내외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봉이 올라왔을 때 그 매매를 해도 5% 내외라고요. 손절해도. 일봉을 내가 타임을 갖고 손절해도. 근데 그럼 5%를 내가 손절했다 쳐. 맥스 5%, 6% 손절했다 쳐요. 근데 이 종목을 가지고 다음에 올라오면 또 안 할 거예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올랐다 쳐요. 이렇게. 그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봉이 살아있는 이상.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게 다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봉이 무너져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주봉만 안 무너지면. 그런데 타이밍은 주봉이 안 무너지는데 일봉이 무너지는 군가에서 매매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주봉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일봉은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주봉이 무너지니까 올라올 때 팔면 돼요. 그럼 5%예요. 얘는 주봉이 안 무너졌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일봉이 무너질 때마다 사요. 그럼 얘가 주봉이 무너질 때까지, 종가상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가면 여기까지 계속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트레이딩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5%를 손절을 하더라도 5% 손절을 두 번을 하더라도 내가 30%짜리 수익을 한 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5% 손절을 했다고 사람들이 되게 힘든 게 여기서 들어갔다가 5% 손절을 했다가 다음에 올라갈 때 또 겁이 나서 이 트라우마 때문에 또 못 사요. 만약에 두 번 손절하잖아요. 두 번 손절하는데 다음에 올라올 때 또 못 사요. 두 번 손절해봐야 10%인데. 근데 진짜 잘 갈 때는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메커니즘인데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 무너뜨리죠. 정말 심하게 흔드는 놈은 두 번째 올려놓고 또 무너뜨리죠. 그 세 번째 올라갈 때 이렇게 계속 당겨버려요. 결국은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트레이딩은. 근데 그거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정확하게 올라가는 파동과 올라가지 못하는 파동을 밝힐 수는 없습니까? 뭐가 1월달에 무너졌죠? 뭐가 1월달에 무너진 거죠? 1월달에 왜 무너졌죠? 어디가 무너졌다는 거죠? 이거요? 일봉요? 2021년 이게 왜 무너졌죠? 이게 왜 무너졌죠?
종가상이잖아요. 종가상. 장중이 아니고. 이건 종가상을 무너진 거고 이건 종가상으로 안 무너진 거죠. 아니 종가로 봐야지. 어떻게 저가로 봅니까? 아니 주식을 저가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가로 봐야지. 세력이 이렇게 막 장중에 막 그 주에 쭉 무너졌다가 다시 땡기는 게 있잖아요. 어, 총가로 봐요, 총가로. 저가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내가 두 번을 손절을 하더라도 30% 수익을 먹을 수 있으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못 들어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오후에 또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매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되게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저는 이제 이 매매를 안 하려고 자꾸 생각하고 이게 되게 쉬운 매매인데 안 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 저도 잘못된 거죠. 저는 손절하는 게 싫어서 매집해서 그냥 기다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안 먹힌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상반기는 정말 잘 먹혔는데 하반기부터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네. 저는 사실 꿈꾸는 거는 이 매매고요. 밑에서 하는 매매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려면 이제 올라가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타이밍이 되게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주봉이 이렇게 올라 있는데 일봉이 이렇게 무너지는 시점 아니면 밑에 있는 시점에서 매수하면 돼요. 그러면 손절이 또 폭이 더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수하면 이런 건 진짜 손절이 커지죠. 항상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봉은 타이밍, 주봉은 종목 선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평선 설정하는 방법을 제가 이번에 다 가르쳐 드린다는 거죠. 예. 왜냐면 이거 안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저랑 같이 따라서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주식하신 분들은 오후에 듣고 가입하시면 되고 뭐 오전에 막 가입하든 오후에 가입하든 중요한 겁니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생하신 분들은 뭐 듣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가입하라고요. 그냥 저 사람한테 사기당한다 생각하고 가입하시면 돼요. 예. 그냥 55만 원 저한테 주세요. 그냥 사기당했다 생각하고 가입하세요. 파생하신 분들. 이번에 제가 파생 강의를 다시 녹화할 거예요. 예. 정말 세련되게 중요한 것만. 예. 됐죠? 그러니까 뭐 사은품 이런 거 이딴 거 따지지 말고 원래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사은품을 많이 줘요. 재고 덤핑 처리할 때 사은품 많이 주는 거죠. 똑같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내용으로 승부하면 됩니다. 가입하면 둘 다, 그러니까 파생하신 분이나 어차피 이번에는 제가 파생하고 주식하고 다 강의하거든요. ELW를 안 한다니까요, 자꾸. ELW를 안 합니다. 그 시간 가치가 있는 걸 안 합니다. 제발 ELW 하신 분, 옵션하고 ELW 하신 분들은 오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수, 선물, 무조건 가입하시고, 주식 선물, 그 다음에 주식, 개별주, 그 다음에 개별주도 10조 이상, 뭐 이건 똑같다, 뭐 차트만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 선물 하신 분들은 무조건 가입하십니다. 입 아파. 쉬지도 않고 했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식은 절대로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는 안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수능해야 돼요, 수능.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고 안 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예.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파생은 이번에 강의를 조금 더 제가 주선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 다시 한번 주식 선물, 지수 선물 이렇게 세 가지 됐나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딴 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ELW 안 합니다. 아직 하지 마세요.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ELW 왜 안 하십니까, 대표님? 못 이겨요, 개인들이. 개인들이 못 이겨요, ELW.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가치가 있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 됐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가입하실 분들 여기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는 1시 10분에 뵐게요. 오후에는 트레이딩 얘기 좀 하시죠. 주식 하시는 분들 오후에 가입하시고 파생은 오전에 가입해 놓으셔도 됩니다. 예.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예. 끼니를 놓치시면 좀 힘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오후 방송을 시작할게요. 오전 방송과 오후 방송을 나눠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전 방송과 오후 방송 나눠서 시작한 이유가요. 뭐, 이렇게 오전에는 시황, 오후에는 종목, 업종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 올해는, 어, 좀 이게, 예,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건강을 좀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올해는 특히 하반기, 예, 하반기는, 주식시장도 또 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산시장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매매를 좀 잘해서 5월까지 좋은 수익 내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이제 파생으로 좀 해지를 하고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예. 5월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5월 이후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시점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들 이제 식사를 좀 하시고 다들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예.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오후에는 이번에 이제 교육 강의를 제가 오픈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교육 강의를 좀 오픈할 때 이제 제가 하나씩 이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교육 강의를 오픈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형태의 흐름들로 보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 강의를 좀 오픈했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교육을 배우기에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최대한 좀 초보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제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좀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장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적 장세가 와야 되는데 실적 장세가 이렇게 소멸이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혁신 장세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혁신 장세, 혁신 트렌드로 갔는데 문제는 이제 1월 달에서 2월까지 중순까지 15일까지 요때가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 근데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벌써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작년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장세가 안 먹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정책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관련주, 그러니까 4분기
실적 관련주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3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경기에 대한 부분이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밀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4분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관련주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쪽은 그렇게 가야지 않으면 안 되는 형태의 흐름이니까 무조건 그렇게 가야 되겠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정책 모멘텀하고 실적 모멘텀만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분기 실적 발표 나와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실적이 반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아까도 제가 보여줬지만 지표가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이런 형태로 안 좋아지는 형태의 흐름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흐름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3분기 실적이 좋을 때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반영이 안 되다가 이제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얘가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네? 이렇게 되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인정해 주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기하고 좀 다른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영향을 안 미쳤다면 4분기는 아마 실적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더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3분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잘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1, 2, 3, 4, 5월 달에는 정책 관련주하고 실적 관련주가 굉장히 좀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작년에 제가 그랬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할 때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래 얘기했거든요. 실적 장세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공식이에요. 유동성 장세가 이제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예. 그래서 이제 다들 실적 장사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실적 장사 안 될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인다고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꺾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장세가 이렇게 소멸이 돼버렸어요. 그 3분기는. 그러니까 원래 이 정상적인 그런 어떤 그 루틴이라고 얘기하는 유동성 장세가 종료되면 실적 장세가 넘어간다라는 그 공식이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시가총액 대형주 산 사람들 다 물려버린 거죠. 그 공식대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주식이라는 건 정말로 스마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할지 모르는데 주식은 정말 스마트해요. 그걸 이제 이끄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유동성 장세 뒤에는 무조건 실적 장세가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와버리잖아요. 그 중간에 실적에 대한 확인이 안 되니까 시장이 혁신 장세, 트렌드 장세로 가는 거죠. 근데 4분기는 달라요.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이건 달라요. 왜냐하면 3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는 시장에서 이게 고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경기 선행지수가 꺾인 다음에 한 3개월 뒤에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시장이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이제부터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적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책 관련주하고 실적 관련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이 살아있는 게 뭐냐면 이게 대선 앞두고 이제 정책 관련주 하나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관련주 살아있고 딱 두 개만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거나 3월 달에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 전인대나 양해를 거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유동성 공급하면 그때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나 뭐 중국 관련 소재 관련주가 올라가고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갈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3분기는 아니고 4분기 실적 장세. 그러니까 원래는 유동성 장세 대신에 실적 장세 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혁신 장세, 혁신 테마 장세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실적 장세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루틴하고 좀 달라지는 루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게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것도 보면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3분기에요. 실적이 좋아졌으면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나고 실적이 좋아졌으면 이평선 위로 올라가서 안 깨져야 되거든요. 다 깨져버리잖아요. 이렇게.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게 3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요. 이게 못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도주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계속 그냥 3분기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버리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갖고 있으면 다시 올라가는 장사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제는 이 막 몰아붙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하죠. 과연 이 매물대를 얼마나 이게 받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또 받아낼 만한 주체는 있을까? 외국인들이 그걸 받아줄까? 뭐 이런 고민들 그런 고민들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로 이게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맨날 얘기하는 형태의 흐름을 보면 이제는 좀 올라오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가 좀 올라오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게 함부로 안 무너지는 형태의 흐름이 있을 수 있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게 올라오니까 제가 적어도 5월까지는 안 무너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선주, 그러니까 아까 조선주도 얘기했는데 조선주도 보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밑에 있어요. 한국조선해양도 밑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형태의 흐름이겠지만 오늘 그 재료가 나왔죠. 그러니까 올라오고 있긴 하겠지만 아직은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조선주에 대한 강의를 했죠. 그러니까 조선주에 대한 강의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졸교 TV에 가면 제가 이렇게 업종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어디 있죠? 여기 있요. 그러니까 조선주에 대한 분석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요때 12월 9일 날 조선주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뭐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많이 있겠죠. 그 주도주가 바뀔 때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겠죠. 뭐 건설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일단 그 가능성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렇게처럼 이렇게 올라와 줘야 돼요. 이렇게. 그냥 터지면서.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거래량이 없어요. 그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직도 매집을 하고 있는 형태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어떤 섹터가 먼저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섹터가 다음번에 올라오는 섹터는 뭐냐면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봉의 이 이평선 위로 올라올 거다. 그러면 얘가 올해 상반기 주도주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3분기는 실적이 사실은 반영이 안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반영되는 형태의 흐름으로 가려면 이제 4분기가 실적이 반영되는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율주행차나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흐름이고요. 마법의 복리스님, 조선은 미포가 대장이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이 대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미포가 뭐 아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그러니까 뭐 만드는 회사인가요? 미포가? 중소형 선박요. 예. 주로 이제 컨테이너선 잘합니다. 오늘 기사가 하나 나온 거 보셨어요? 그 글로벌 수주 1위가 어디로 났습니까 오늘? 글로벌 수주 1위가 어디로 나왔나요? 중국으로 나왔죠.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한국이 수익성이 높은 선박만 위주로 이렇게 수주를 받아서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량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내용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가 수주에 원체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의 조선사들이 좀 스탠스를 바꿨어요. 이제 저가 수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스탠스를 많이 바꿨어요. 그죠? 근데 이제 재미난 거 보면 컨테이너선이 작년에요. 저희가 수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 선박 가격도 올라오고 수주 가격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컨테이너선이 제가 알고 있기 작년에 수주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작년에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1등주가 됐어요. 작년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근데 올해는 아마 제 예상이 맞으면 컨테이너 수주가 작년만큼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아서 다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가기는 가겠지만 작년만큼 컨테이너 쪽이 굉장히 세게 갈 가능성은 저는 현재는 좀 약해요. 저는 조금. 근데 뭐 나중에 시장 보고 판단하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로 LNG선 위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적이 좋다고 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어차피 이제 통상임금은 졌잖아요. 현대중공업이.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그런 과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그 합병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전체 LNG 수주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거든요. 나중에 이게 재밌는 건데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 녹화를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제 졸교 유튜브 가면 졸교 TV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선업종 슈퍼사이클 이렇게 보면 이걸 꼭 보세요. 제가 이게 아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설명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선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나중에 향후에 1위가 1등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등이 된다면 예전에 현대미포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친환경 선박이 맞다. 라고 되는 거죠. 친환경 쪽으로 좀 봐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합병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마 향후 조선주가 가장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 같고 당장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선주의 4분기 실적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빅베스를 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냐에 따라서 빅베스 이후에 얘네들이 어떻게 잘 가느냐 안 가느냐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보세요. 떨어지진 않고 계속 밑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수주 가격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매매 방법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런 걸 제가 선호했는데 별로 일반적인 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어떤 걸 되게 좋아하는가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 있죠. 이렇게. 주봉 위로. 그러니까 이럴 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을 많이 받고 올라가는 형태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 상승 파동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현대일렉트릭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데 현대일렉트릭이라고 있어요. 이게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죠. 이게 올라갔다가 얘는 계속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리고 주봉도 제 이평선에 거의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격도가 없는 경우는 되게 싫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나서 이격도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격도가 없이 막, 그래도 안 터지고 막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정말 싫어요, 저는. 정말 좋은 주식이긴 한데, 실적도 잘 나고 되게 좋은 주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그러니까 뭐 좀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패턴이. 근데 반면에 아까도 했지만 인포뱅크 같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걸 좋아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그러면서 왜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가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올라갔다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기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럴 때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이게 주봉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렇게 한번 시세를 냈다가 이 구간에서 계속 매집을 했다가 이게 두 번째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종목군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 베어마켓 랠리이기 때문에 저는 왜 이게 이제 보통 3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파, 2파하고 3파를 할 때 이게 많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엉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조선주가 가면 조선주는 3파가 아니겠죠. 이제 시작하는 파동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파동의 단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주가 상승하면 이제 시작하는 파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의 장점은 뭐냐면 길게 볼 수 있죠. 장점은.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1파하고 2파는요.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겹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상승 1파와 상승 2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상승 3파의 특징은 이게 장점은 그러니까 좀 좋아하는 사람들 뭐냐면 굉장히 섹시하죠. 그러니까 한 2개월이나 3개월 내에 승부가 나버립니다. 50에서 한 100%가 이게 승부가 나버리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승단파는 무조건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가야 됩니다. 요 특징이죠. 근데 만약에 조선주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조선주가 만약 간다면 지금은 상승 1파 2파죠. 그러니까 시세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시세를 한번 냈죠. 이게 지난번에 한번 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런 것들은 시세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낸 것들이 뭐 1파 정도 냈다 그러면 이제 2파. 그러니까 이제 가면 2파 정도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3파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중기 투자를 하기는 좋은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있죠. 이런 형태의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아마 상승 1파와 2파의 차이점.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셀트론 같은 건 좀 죄송한 얘기인데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적절한 얘는 이제 정말 진짜 막 완전히 이제 시장에서 왕따가 된 종목이죠. 이렇게 계속. 예. 안타깝지만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떨어진 형태. 그죠?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확 땡기는 종목들을 보는 거는 이게 상승 3파고 길게 보는 거는 상승 1파, 2파가 맞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게임주 같은 경우가 이제 상승 3파. 물론 이제 게임주도 약간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저는 이제 원래는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길은 이거다. 뭐 이렇게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런 거 아니면 개인들이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이제 사실 상승 3파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만 하면 재밌어요. 상승 3파도. 그래서 이제 그 상승 3파에 대한 부분들의 특징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단점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주봉, 일봉 매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손절도 빨라야 되고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상승 1파, 2파는 제가 원래 좋아하는 패턴인데 이거 잘못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상승 1파, 2파는 그 상승 1파하고 2파를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 본다면 상승 1파하고 2파를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좀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이렇게 우두커니 그러니까 우두커니 좀 가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두커니. 예. 그러니까 좀 아까 누가 얘기했나 매월 적립식으로 드디어 가면 되지 않나요? 그렇다도 되지만 뭐 적립사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싸다 생각하면 묻어놓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세고요. 그래서 저는 저보고 만약에 어떤 스타일 매매를 하라 그러냐면 저는 1번하고 2번 다 할 것 같아요. 굳이 뭐 한 가지 매매만 하기에는 아깝지 않나요? 저는 아깝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1번, 2번 다 해요. 둘 다 좋아하고 또 좋은 주식이에요. 둘 다. 진짜 저희가 매매하기에 딱 좋아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근데 이제 지켜야 될 게 좀 있죠.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하이브를 팔았어요. 지난주에. 수익을 내고 팔았어요. 예. 제가 이제 밑에 있는 저는 이제 요즘 요런 걸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요런 거를. 예.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보통 이제 1파가 나오고 나서 상승 1파가 나오고 나서 2파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기고 마지막 3파가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3파라고 생각하고 싸게 샀다가 팔았어요.
제가 이제 엔터주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팔았나요? 예, 어제가 월요일이죠. 예, 어제 팔았어요. 어제 고점에 최고점에서. 예. 그러니까 밑에서 샀다가 저희는 항상 최저점에 사거든요. 어, 이렇게 샀다가 어제 팔았어요. 어제. 예. 제가 지난 그 연말에 저희 회원님들한테 전 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지금 눈에 막 보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는 오래 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막 팔았거든요. 예. 팔고 나니까 오늘 어제 36만 찍고 그냥 바로 급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상승 3파가 남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상승 3파가 충분히 남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승 3파가 언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다시 이렇게 이평선 위에 올라올 때 하면 돼요. 이렇게. 굳이 뭐 밑에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엔터주가 왜 못 갑니까? 라는 펀더멘탈 설명하라면 제가 여기서 1시간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엔터주에 대해서. 근데 왜 못 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먼저 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상승 3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매매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매매법에 대한 것들을 이번 교육을 통해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 좀 쉽게 따라올 수도 있고, 저는 좀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러신 분들이라도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흐름들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저기 뭐죠? 이제 LG 노텍을 이제 제가 되게 많이 봤었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뭐.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게 이제 상승 3파거든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매매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상승 3파는 어차피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해도 돼요. 이렇게 올라와서 해도 돼요. 보니까 두 번이잖아요. 얘가 이때 한번 올라왔어요. 이때. 그리고 얘가 두 번째 올라온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때는 왜 안 하십니까? 그럼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게 별로 안 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형태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패턴들을 이런 패턴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할 때는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형태인데, 그러니까 오르다가 실대콕이라는 분들만 저희 회원이 많으면 저도 참 좋겠어요. 매집해 놓고 가는 거는 제가 엄청 자신 있으니까 이제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어떠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러면 재미는 없잖아요. 수익은 날 수 있는데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트레이드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매집을 해서 근데 이제 언젠가 하면 매집을 하고 나서 이게 이평선 위에 올라가잖아요, 주봉으로. 그러면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예를 든다 보면 얘가 이제 3파가 올라갈 때 올라오기 전까지는 안 하는 거죠. 그럼 언제 올라왔는가 하면 이때 올라오잖아요. 3파라고 생각하고 이제 올라올 때만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여기가 올라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려고 지금 일봉 이평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런 쪽에서 뭐 눌림목 벌 때 뭐 따라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얼마 못 먹어요 진짜 요즘 장에는 베어마켓 랠리기 때문에 이러면 50%안 나와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하면 코리아 서킷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사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너지면 산다 그랬잖아요. 주봉이 살아있고 일봉이 저러면 50% 이상 나요. 100%도 나요. 200%도 나요. 근데 지금 베어마켓 랠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절대 안 나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초입에서 안 잡으면 절대 안 돼요. 이 초입에서. 그러니까 이 초입에서 잡거나 아니면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형태의 종목들은 밑에서 사서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형태의 흐름들을 볼 때 여러분들 제 말 이해되세요? 지금 혹시 오르다가 쉴 때 콩님이 또 그렇게 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장에서 절대로 이런 형태의 흐름에서 예전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매집해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매집해서 기다릴 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제가 위험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